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시간에 악성 림프종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성 림프종이란 이 질환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문 병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위에서 이 림프종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은 뭐 다른 말로 임파선암, 또 임파종, 림프종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양성 림프종이란 것은 없고 모두 다 악성 질환이고 일종의 혈액암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질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림프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질환이고, 우리가 위암 그러면은 위에서 암이 생긴 거고, 또 폐암 그러면 폐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에서 암이 생긴 게 이제 폐암인 것처럼 림프계 조직에서 암이 생기면 그게 이제 림프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림프계 조직이란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에 관여하는 조직인데 혈관이나 신경처럼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존재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목이 붓거나 아니면 사타구니가 이렇게 붓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몸의 대표적인 림프계 조직인 림프절이 붓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림프절이 일시적으로 붓는 거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 그게 일종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었다가 가라앉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림프계 조직에서 암이 생겨서 림프종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결국 절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포가 증식하고 혹을 만드는 게 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림프종에 해당하지요. 이 그림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림프계 조직을 쭉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주로 이제 혈관이나 신경처럼 온몸에 분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 고속도로 옆에 국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몸의 전신을 커버하고 있고, 또 결국 그만큼 림프 조직이 우리 몸의 면역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신에 어디든지 다 이 림프절과 또 림프 조직, 또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림프종은 어느 장기, 우리 몸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나 뼈나 뭐 아주 드물게는 심장에서까지도 생길 수 있는 병이 림프종입니다. 림프종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림프종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대개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호지킨 림프종이냐 비호지킨 림프종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토마스 호지킨이라는 사람이 이 림프종을 처음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지킨이 처음 기술했다는 것을 이제 좀 더 기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C 병 이렇게 이 병이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림프종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지킨이 처음에 기술했던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타입은 전체 림프종 중에서 일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전혀 다른 성격의 림프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호지킨 림프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이렇게 크게 림프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림프종이란 병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신문이라든지 뭐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병은 아니고, 오히려 백혈병이 혈액암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전체 그런 혈액암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림프종입니다. 그리고 림프종은 기본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더 늘어나는 병, 나이가 들면서 더 그 발생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평균 연령이 점점 증가되면서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림프종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경우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림프종은 그 안에 그 세부 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 안에 동네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림프종 안에서도 그 뭐 무슨 타입 이런 식으로 그 수십 가지에 해당하는 타입이 있고 그 타입에 따라서 그 증상이라든지 또 그 질병의 경과도 틀려지고 또 뭐 치료도 당연히 틀려지고 또 치료 성적도 또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호지킨이 기술했던 호지킨 림프종은 몇 가지 타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비호지킨 림프종에 해당한 타입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타입을 또 우리가 성이 김씨, 이씨 이렇게 자기의 그 태생 기원이 있는 것처럼 림프종도 어떤 세포에서 기원했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림프구가 B세포하고 T세포가 있는데 B세포 기원의 림프종과 T 또는 NK세포 림프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단명도 좀 어렵고 또 생소하고 또 그 안에 세분화된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또 기원이 되는 세포가 또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 중에서도 전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해하고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타입의 림프종이 생긴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인 림프구가 혈액에서 처음 발생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성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처럼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그 각 단계별로 림프종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T 림프구가 분화되는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의 림프종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타입이 많아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 림프구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골수 안에서 그 세포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좀 더 성숙된 림프구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이런 림프종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림프구가 분화되면서 생기는 악성 질환을 보여드리는 그림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타입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타입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제가 이거 환자분들한테 이게 설명하는 그림인데 림프종이 있고 거기에 또 좀 유사한 그러나 성격이 좀 틀린 그 혈액암 중에 하나로서 다발성 고지종이 있고요. 근데 이제 림프종만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호지킨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누고요. 저는 이제 주로 환자들한테 한반도도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호지킨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호지킨 림프종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비호지킨 림프종인데 그 비호지킨 림프종을 또 기원이 되는 세포에 따라서 B세포냐 T 또는 NK세포 림프종으로 나누고 또 그 B세포 밑으로는 그 성숙돼 있느냐 미성숙돼 있느냐 그에 따라서 미성숙 B세포 림프종, 성숙 B세포 림프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또 그 미성숙 B세포 림프종 중에는 또 뭐가 있고 성숙 B세포 림프종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림프종도 있고 굉장히 지연형, 증상도 좀 적고 비교적 나는 뭐 림프종으로 진단을 됐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난 별로 몸에서 느끼는 증상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굉장히 몇 달 또는 1, 2년 전부터 계속 있던 병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림프종까지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행태를 보입니다. 이 T, NK 세포 림프종도 마찬가지로 미성숙 그리고 성숙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눈 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타입의 림프종들을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종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림프 조직이 전신에 뭐 없는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폐, 위, 뭐 피부, 뭐 자궁, 난소, 고환 뭐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림프종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목에 뭐가 이렇게 만져진다. 그렇지만 또 전신 증상도 있습니다. 이 림프종 때문에 온몸 전체가 뭐 가려움증을 호소한다든지 좀 열이 나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옷이 좀 이렇게 속옷이 좀 흠뻑 젖어 있는 느낌, 또 체중도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체중이 빠진다고 뭐 다 림프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종은 빈도가 좀 낮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전신 증상들이 림프종 환자들한테서 많이 관찰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림프절이 원래 정상적으로 몸에 있는 건데 어디까지 커져야지 이걸 비정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참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cm보다 더 커지면 아무튼 조금은 비정상적인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정상의 상한치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나이가 든 젊은 사람들은 염증이나 몸이 피곤해도, 또 어린애들은 뭐 감기만 걸려도 뱃속에 림프절이 막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 림프절이 많이 커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이 림프절이 좀 커졌다 그러면 우선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이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어디에 생긴 거에 관계없이 2cm보다 더 크면은 일단 좀 의미 있는 걸로 좀 봐야 되고, 또 나쁜 병일 가능성이 높은 위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턱 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쇄골 있는데 이런 데에 있는 경우는 나쁜 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이 사타구니 같은 데는 우리 그 가래토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도 림프절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뭐 오래 걷기만 해도 좀 커질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의미가 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림프절에서 생기는 출발한 병이 림프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 조직이 이 림프절 말고도 다른 데도 많으니까 뭐 뇌에서부터 뭐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생기는 림프종을 림프절 외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림프절이 아닌 곳에서 생긴 림프종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 한 몇 달 동안 계속 코막힘 증상이 있어서 펫CT를 찍어봤더니 저렇게 코 속에 이렇게 혹이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림프절의 림프종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또 저렇게 피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점점 커지고 조직 검사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각각의 이제 타입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면, 처음에 호지킨이 기술했던 게 호지킨 림프종은 대개는 10대나 20대 좀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기고, 또 한 60대 이후에서도 그 다음으로 조금 생기는데, 그래도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많은 타입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위치가 목 있는 데도 생기고 겨드랑이에도 생기지만 이렇게 종격동이라고 하는 심장 앞쪽에 이렇게 생겨서 저런 데 생기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기침을 합니다. 저게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펫CT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호치킨 림프종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비호치킨 림프종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고 증상도 심하고 이런 아주 공격적인 림프종과 지연형, 증상도 좀 완만하고 별로 없을 때도 많고, 또 그 혹이 자라는 속도도 좀 되게 느려서 이게 정말 뭐 암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느린 타입들도 있는데, 보여드리는 이 여포성 림프종은 대표적인 지연형 림프종, 우리가 따로 다른 말로 저도 림프종, 영어로 로우 그레이드 림포마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뱃속에 우연히 그런 건강검진에서 뭐가 좀 초음파에서 보여가지고 이렇게 펫을 찍어봤더니 생각보다 꽤 큰 한 6cm 정도 되는 혹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치료법이 많이 좋아지면서 좀 일부 선택적인 경우는 또 조심스럽게 경과를 볼 수 있지만 저 정도 되는 크기면은 요즘은 이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느리게 진행하는 그 지연형 또는 저도 림프종 중에 하나가 이제 변연부 비세포 림프종 또는 마지날존 비세포 림프종, 또 다른 말로 말트 림프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 점막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라든지 폐 점막, 또 눈, 또 갑상선, 뭐 장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국소적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좀 이렇게 경과를 보는 경우도 좀 일부 있고, 또 방사선 치료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서 생기는 경우는 뭐 헬리코박터 그 위 궤양 치료하듯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만 하고 그냥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인데 항암 치료 같은 걸 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단명은 어찌됐거나 림프종이고 혈액암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꼭 위궤양 같은 병변이 있었는데 변연부 림프절 외 변연부 비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이 됐고 그런 걸 이제 치료를 하면서 깨끗이 낫는 이 환자는 뭐 전혀 항암 치료나 이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그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호전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병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그 빈도가 높은 병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호지킨 림프종이고 그 중에서도 비세포에서 기원한 림프종이고 아마도 주위에서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한 3분 중에 1분은 이 질환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또 증상도 많고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돼서 과거에는 한 55에서 한 60% 정도가 좀 완치를 이렇게 판정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 정도 더 치료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0%는 실패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림만 봐도 굉장히 좀 질환이 좀 험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처음에 살짝 보여드렸던 그 코에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림프절 외 NKT 세포 림프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T 세포 계열의 그러니까 림프종인데 훨씬 그 B세포보다는 일반적으로 T세포 림프종이 좀 치료에도 반응도 좀 나쁘고 예후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건 역시 굉장히 좀 안 좋은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좀 발전이 돼서 이 코에 생기는 그 림프절의 NKT 세포 림프종은 그 치료 성적이 거의 그 B세포 림프종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막 입천장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심하게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반응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좋지 못한 그런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아직 많은 그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못지않게 나쁜 타입으로서 이제 말초 T세포 림프종인데 역시 T세포 림프종이 B세포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타입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개 진단받을 당시에 보통 3기 내지는 4기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현재까지 다른 림프종에 비해서는 치료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치료 표적을 잡기도 어렵고 또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반응을 좀 하다가도 금방 또 내성을 획득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타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말초 T세포 림프종은 현재까지도 그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한 30~40%가 채 안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벌킬 림프종이라는 병은 이제 그 영국의 의학자 중에 하나인 벌킷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기술한 것이어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벌킬 림프종이라는 병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 진단받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오십니다. 병이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뭐 증상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은 분이 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대개 처음 한 1~2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그 위기만 넘기면 또 항암치 또 굉장히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또 완치율도 꽤 좋은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양날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타입이고요. 그다음 뇌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뇌에 림프종이 생기면 이런 경우는 뇌에 수술을 해서 그거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항암 치료를 해서 그걸 치료를 저 병변을 없애는 겁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 후에 그 병변이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역시 과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완치되는 분이 한 2분 중에 1분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끼리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원인이 뭐냐. 근데 아직 원인은 정확히 좀 알려져 있지 않고 뭐 바이러스나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 면역 체계 결핍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직은 그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면역 체계 결핍이라면은 에이즈 환자들한테서 림프종이 많이 생기고요. 또 요새 이제 장기, 간이나 신장 이식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기 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어쩔 수 없이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림프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병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은 뭐 대개 이거 목에 굉장히 막 커졌습니다. 근데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징이고요. 목에 너무 커졌는데 막 손도 못 댈 정도로 너무 아프다. 이러면은 오히려 림프종보다는 염증 때문에 목이 일시적으로 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양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물론 너무 많이 커진 경우는 통증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열이 난다든지 또는 자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식은땀이 좀 난다든지 뭐 체중이 많이 빠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심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림프종의 아주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